안녕하세요. 오종혁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양주 별산대 놀이 본문 학습을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요, 등장인물의 이제 외양, 겉모습이 나오고요, 극중 상황에 대한 해설 부분입니다. 자, 보실까요? 자, 말뚝이가 샌님, 서방님, 도룡님을 데리고 등장합니다. 그래서 샌님은 붉은 탈을 쓰고 도포를 입었어요. 그리고 손에 꽃무늬 부채를 들었고 머리에는 검은 배로 만든 유건, 유건이라는 건요, 유생들이 쓰던 실내용 두건의 하나입니다. 아셨죠? 유생들이 실내에서 쓰는 두건이에요. 또 서방님은 어때요? 흰 탈을 쓰고 도포를 입었죠. 그렇죠? 또 꽃무늬 부채를 들고 머리에는 관을 썼다. 그리고 도룡님은 흰 탈을 쓰고 어린아이들이 명절에 입는 전복을 입고 손에는 꽃무늬 부채를 들었네요. 그렇죠? 그래서 양반들의 뭐가 나옵니까? 양반 삼형제의 외양을 묘사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네요. 여기까지. 그리고 말뚝이는 페랭이. 자, 페랭이라는 건요, 이 대나무를 잘라서 엮은 가시입니다. 이 모자인 거죠, 모자. 그러니까 주로 신분이 낮은 그런 미천한 신분의 사람들이 쓰는 그런 모자라고 보시면 되고요. 대나무로 만든 채찍을 들었습니다. 자, 말뚝이는 이제 페랭이를 썼고 채찍을 들었다라는 거. 그러니까 서민의 신분에 맞는 그 옷차림과 외양이 되는 거죠. 아셨죠? 예. 이때 취바리는, 자, 취바리도 나오네. 취바리는 양반들이 임시로 거처할 장소를 준비하는 음악이라는 건요, 임시 거처를 하는 그런 장막입니다. 임시 장막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사령이라는 거는 조선시대에 이제 심부름 따위에 이제 하찮은, 이 미천한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을 사령이라고 합니다. 심부름꾼이죠, 뭐, 심부름꾼. 그래서 새뚜기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취바리가 곧 새뚜기 역할을 하는 거예요. 탈만 살짝 바꿔버리는 것으로 인해서, 어때요? 역할이 확 금방 자유롭게 바뀌었죠. 이런 걸 볼 때 취바리는 사실 6과장의 취바리 놀이에 이미 나온 거거든요. 그리고 7과장이잖아요. 여기서는 뭘 알 수가 있냐면 각 과장이 서로 인과성이 없는 독립적인 구성 방식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말뚝이와 양반 일행이 과거를 보러 가던 중 양주 땅에서 해가 넘어가는 줄도 모르고 결국 어때요? 산대놀이를 구경하는 거예요. 산대 탈놀이를. 그러다가 객지잖아요. 그죠? 자기 집을 떠난 임시에 있는 그런 여행지죠. 거처할 곳을 구하지 못했어요. 굉장히 위기가 온 거죠. 자, 두 번째 내용 가볼까요? 그래서 새뚜기가 이제 양반들의 음악을 지어주는데 돼지우리 같은 곳으로 이제 정해줍니다. 자, 보실까요? 말뚝이가 이제 곤란한 일이 생겼다. 그러니까 양반들이 이제 음악을 정해야 되는데 새뚜기한테 이제 그 어려운 점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뚝이가 뭐라고 하냐면, 내가 우리 댁에 샌님, 서방님, 형, 도형님을 데리고 과거를 보러 가는 도중인데 산대놀이를 구경하다가, 산대놀이라는 건 탈놀이에요. 지난 시간에 했었죠. 자, 산대놀이 구경을 하다가 하루 해가 저물어서 음악을 정하지 못했다. 그래서 나는 여기 친척도 없고 아는 친구가 없다. 그러니까 생면부지의 그 상황에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던 차에 너를 만나서 다행인데 나를 봐서 어때요? 임시 거처를 정해다오라고 이제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극중 공간과 산대 탈놀이를 공연하는 공간이 같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 연희 장소랑 일치하죠. 이런 걸 볼 때 극중 공간과 실제 연희 장소가 일치하더라 이겁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이러한 특징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새뚜기가 이제 뭐라고 하냐면, 옳지, 구경을 하다가 음악을 정하지 못했구나. 그래, 그럼 내가 정해준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또 뭐합니까? 놀이판을 여러 번 돕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말뚝이 앞으로 다가갑니다. 이제 이게 이미 이제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었다고 나오죠. 그렇죠? 이 말은 뭐냐면요, 산대놀이가 특별한 무대 장치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넓은 공통 같은 곳에서 공연됐다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는 거죠. 아셨죠? 바로 그 앞에서 바로 음악을 바로 지워버렸잖아요. 그렇죠? 보아하니 거기 담배도 먹을 듯하여 방 하나 가지고 쓸 수 없으니까 안팎의 사랑이라는 건 이제 사랑방이라고 그래가지고요, 손님을 접대하는 방입니다. 그래서 이 집을 지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담배를 필 때마다 양반들은 어때요? 신분지수를 따지죠. 그게 양반들에 대한 어떤 허위의식, 이런 것들을 비판하고 풍자하는 겁니다. 아셨죠? 그리고 이런 장면들 뭘 의미하는지 정확하게 꼼꼼히 따지셔야 됩니다. 이번 시험에.
또 바깥 사랑에는 동그랗게 말뚝을 돼지우리 같이 받고 안은 동그랗게 담을 쌓고 문은 하늘로 냈다. 그렇죠? 문을 하늘로 냈다라는 거는 결국 문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말뚝과 담으로 막혀 있기 때문에 마치 돼지를 키우는 돼지 우리와 같은 곳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양반을 가축에 비유하는 것이죠. 아셨죠? 예. 말뚝이가 뭐라고 합니까? 그리고 그래 고래담 같은 기와집이라구나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이건 뭡니까? 예, 반어적인 표현이죠. 그죠? 반어법을 쓴 거고요. 그 방에 들어가면 물구나무를 서야겠구나라고 말뚝이가 조롱하는 겁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음악에 들어간 양반들의 모습을 생각하고 돼지와 같은 존재로 동일시하면서 이제 조롱하고 비하하는 것이죠. 아셨죠? 예. 관객들은 어떻게 했어요? 굉장히 통쾌하고 재밌어 하겠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장면 가보실까요? 세 번째에 가시면 이제 새뚜기와 말뚝이가 양반들을 음악 안으로 이제 몰고 가요. 돼지 몰듯이. 자, 보실까요? 자, 너하고 나하고 말하는 게 불찰이다. 응? 잘못이다 이거예요. 미안하지만 우리 양반들을 안으로 모셔야겠다. 야 이놈아, 내가 무슨 상관이냐? 자, 요놈아 이런 비속어. 이게 바로 이제 서민의 말투예요. 너는 도대체 누구란 말이냐? 그러니까 하인이다. 응? 스님의 하인이에요. 그러면 그 양반들이 어디 있냐 그랬더니 저 밖에 있다. 우리 어서 안으로 모시자. 새뚜기는 앞에 서고 말뚝이는 뒤에 서서 양반을 안으로 모는, 그렇죠? 마치 동물처럼 가축을 모는 그런 흉내를 내잖아요. 그러니까 이 뭡니까? 돼지를 몰듯이 양반을 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특정한 행동을 통해서 양반들을 희화화하고 조롱하고 비하하고 모욕을 주는 겁니다. 아셨죠? 이러한 단어들이 다 같다는 거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네 번째 장면 가보실까요? 말뚝이가 이제 새뚝이에게 양반들을 보고 올 것을 이제 청합니다. 자, 보실까요? 음악 안에 들어가면 앉으면 말뚝아, 이 음악을 누가 정했느냐 이렇게 묻죠. 그러니까 새뚝이를 보고 우리 새님께서 우리 거철 음악을 누가 잡았냐고 묻는다. 그러니까 내가 이 동네 아는 친구 새뚜기가 있다고 하니까 보자고 하더라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그럼 걔 좀 보자꾸나 하시는데 어떻게 했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내가 그 양반들 왜 뵙냐라고 이제 새뚜기가 이야기하는 장면이고요. 이 장면 나중에 벼슬을 하려면 꼭 배워야 한다. 이 장면의 대사에서는요. 당시 이 부정부패, 그쵸? 벼슬을 하려면 꼭 배워야 된다는 것은 당시의 그 부정부패, 그쵸? 안면을 익혀서 벼슬을 하는 실력보다는 이러한 인맥을 통한 그 신분, 상승 이런 것들이 이제 부정부패의 시대 상황인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 네 말대로 하고 막 하면서 이 대사는 뭡니까? 결국 새뚜기도 출세에 대한 출세욕이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자, 이런 대사의 의미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섯 번째 장면 가보실까요? 자, 양반들 보고 온 이 새뚜기 양반들의 외양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뚜기가 양반들을 보니까 외양이 겉모습이 참 그 양반답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롱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자, 쳐라! 악사들에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연주를 하니까 새뚜기가 춤을 추죠. 양반 일행 앞뒤를 돈다. 양반 주변을 이제 돌면서 결국은 이 장면은 어떻게 했어요? 관객들이 어때요? 그 장면을 보고 즐거워하겠죠. 그리고 분위기가 한층 더 고조되는 그런 장면이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연주를 이제 중지하죠. 그러면서 말뚝이가 앞으로 와서 내가 가서 양반들 자세히 보니 그놈들은 양반들의 자식이 아니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그 외양을 보면서 그 놈들이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걸 봐서 그 굉장히 뭐 하는 겁니까? 직접적으로 양반을 풍자하고 공격하는, 그쵸? 저항하는 이런 말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비속어를 바로 썼잖아요. 격식에 맞지 않는 이 양반의 옷차림을 보고 지금 비하하는 겁니다. 아셨죠? 또 새님을 보니 도포는 입었지만 전대띠라는 것은 이제 옛날 구식 군복에 두르던 남색 띠라고 합니다. 당시에 그 띠예요. 그리고 두부보자기를 썼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유생들이 쓰는 그 두건 있잖아요. 실내에서 쓰는 이 두건, 이 유건의 모양이 마치 이 두부를 싼 보자기 모양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이 말도 결국은 양반을 뭐 하는 겁니까? 비하하는 거잖아요. 비하. 그쵸? 비하를 하는 겁니다. 꽃그림이 그려진 부채를 들었는데 그게 무슨 양반의 자식이냐? 자식이냐라고 하잖아요. 그놈이라고 하질 않나? 자식이라고 하질 않나?
두부 보자기를 썼다고 하지 않냐, 뭐 이런 장면들을 볼 때 또 한량이라고 합니다. 한량, 놀고 먹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새뚜기가 양반들을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겁니다. 아셨죠? 예, 굉장히 저항적인 그런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아셨죠? 또 서방님이란 자를 보니, 자, 관은 썼지만 그놈도 꽃그림이 그려진 부채를 들고 있으니 그게 무슨 양반의 자식이냐, 잡종이더라. 그쵸? 자, 또 도령님은, 자, 그러니까 샌님, 서방님, 도령님 이렇게 양반을, 예, 세 차례 공격을 하는 겁니다. 전복은 이제 옛날 그 무관들이 입던 옷이고요. 전투복이죠, 쉽게 말해서. 전대띠를 맸다. 전대띠. 그리고 사당보자기를 썼다. 이 사당보자기라는 건요, 이 도령님이 이제 복권을 쓰잖아요. 복권. 도령이 쓰는 모자. 복권을 사당패가 사용하는 이 보자기에 견준 겁니다. 마치 보자기를 머리에 두른 것처럼 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도령에게 뭐 하는 거예요? 모욕을 주는 거죠. 모욕. 아셨죠? 예, 모욕감을 주는 겁니다. 그놈도 양반의 자식이 아니더라. 자, 양반을 그놈 이놈 하면서 자식하면서, 예, 신랄하게 아주 비판하고 비하하고 모욕을 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시험에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뭐냐, 정리를 하면 양반들이 전대띠를 두르고 꽃그림이 그려진 부채를 들고 있는 거고, 또 사당 보자기를 쓰고 있는 것 등은 뭐예요? 양반들 신분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차림새 자체가. 이 모습이 서민들의 이 옷차림 있죠. 그러니까 이 서민들의 옷차림새와 거의 뭐예요? 유사하다는 거예요. 별 차이가 없잖아요. 양반과 서민이. 그러니까 양반들을 뭐 한 겁니까? 조롱하고 희화화, 우스꽝스럽게 표현한 겁니다. 아셨죠? 이 부분 정리를 꼭 하셔야 돼요. 시험에 나옵니다. 자, 말뚝이가 뭐니? 아니다. 그 댁이 무척 가난해서 세물전이라는 것은 물건을 빌리는 곳이에요. 임대하는데. 아셨죠? 빌려 입고 와서 구색을 맞추어 의관을 입지 않아서 그렇다라고 하니까 새뚜기 옳거니, 빌려 입고 와서 구색이라는 것은요, 예, 어떤 모양을 갖춘 그 어떤 모양새입니다. 그렇죠? 예, 그게 맞지 않아서 그렇다고 하면서 조선 후기 신분제가 이제 동요가 되면서 양반 계층이 이제 몰락한 겁니다. 잠반이라고 하는데요. 양반들이 있던 경제적 무능력을 폭로하는 동시에 경제적 무능으로 인해서 시대 상황에 적응하지 못하는 그런 양반의 모습을 희화화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셨죠? 예, 희화화예요. 자, 여섯 번째 보시면은 이제 샌님이 새뚜기의 의도에 따라서 새뚜기를 이제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러한 아주 조롱을 하네요. 샌님이 뭐라고 하냐면, 여봐라 이놈, 내 이름이 버젓이 있는데 어떤 놈이 나더러 이놈이라고 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새뚜기가 양반들에게 직접 막 대드는 거예요. 굉장히 그 대단하죠. 예, 적극적인 저항을 하고 있네요. 그랬더니 네 이름이 뭐냐라고 이야기하죠. 내 이름은 아첨 아자에 번개 번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언어 유희입니다. 언어 유희고요. 양반의 무지함을 폭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발음의 유사성에 의해서 언어 유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첨을 번개처럼 아주 능숙하게 잘하는 사람이다라는 뜻이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걸 양반인 샌님이 못 알아듣잖아요. 그러니까 그 양반의 이 무지함, 무식함을 폭로하는 겁니다. 아셨죠? 예, 그리고 언어 유희가 있으면서, 예, 해학성을 유발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꼭 아셔야 됩니다. 아주 시험 문제 단골로 나옵니다. 아셨죠? 그리고 제가 또 언어 유희에 대해서 영상을 하나 따로 찍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예, 꼭 들으셔가지고요, 언어 유희의 종류라든가 사례, 그 다음에 정확한 정의를 하셔서, 예, 정리를 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샌님, 얘 이놈의 이름이 왜 이리 평평하냐, 버나. 그러면서 샌님은 글을 배우셨으니 붙여서 불러보시오. 그랬더니 쩔쩔매죠. 예. 이놈의 이름이 왜 이리 팽팽하냐, 버나. 그러는 거예요.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바로 붙여서 불러요. 라고 이제 계속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쩔쩔매죠. 아짜 번짜야. 이러면 이것 보게 도대체 샌님이 글을 배웠어. 라고 하면서 다시 조롱을 하면서 모욕감을 줍니다. 그러면서 샌님이 붙여서 불러보지 못하고 쩔쩔매며 아 하고 말아버립니다. 왜냐하면 붙여버리면 아번이 되면서 아버님이 돼버리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어서 붙여서 불러봐라고 새뚜기는 계속 강요를 하는 장면이고요. 샌님은 이름 이상하다, 왜 이리 팽팽하냐 하면서 아버지라고 결국은 이야기를 하네요. 그렇죠? 그래서 아버지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말뚝이는 뭐라고 합니까? 대답하죠. 왜 그러느냐라고 반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을 아버지라고 하고 나는 반대로 샌님한테 반말을 하니까
양반에게 뭡니까? 모욕감을 주는 거죠. 아셨죠? 그러니까 결국 내 자식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7번째 내용 가실까요? 새뚜기가 이제 말뚜기를 이제 잡아들이라고 합니다. 자, 새님이 뭐라냐면 놀림을 당한 것이 너무 격분한 겁니다. 그래서 이놈들아 하면서 화가 났죠. 남의 집 종 새뚜기는 용서하고 우리 집 종 말뚜기를 잡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새뚜기가 더 죄가 무거운데도 불구하고 말뚜기에게 지금 공격을 하는 걸로 봐서 오히려 약자에게 더 공격을 가하는 이런 새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새뚜기가 새님에게 자신의 이름을 이제 아번이라고 부르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당황스럽고 난처할 거 아니에요. 결국 새님은 새뚜기를 이름을 불렀죠. 그리고 나서 새뚜기는 반말로 대꾸했죠. 그러면서 새뚜기와 새님의 인물 관계가 역전됐잖아요. 관계가 그렇죠? 상하가 역전됐죠. 그러면서 양반의 이 무지함, 양반의 어리석음이 폭로됐다. 요거 하나 정리를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요 부분 특히 요 부분이 되겠네요. 그렇죠? 예. 자, 그러니까 새뚜기가 뭐라고 합니까? 네, 신이 나서 말뚜기에게 너희는 큰일 났다. 응? 양반 댁 다닌다 허세를 함부로 부리더니 평상시에 이제 새뚜기가 또 말뚜기에게 또 안 좋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나 보네요. 그렇죠? 자, 이거 한자성어는 이제 호가 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호랑이가 있고 여우가 있는데 여우가 호랑이의 위세에 의해서 자기의 권력을 남용하는 그런 것을 비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남의 어떤 권세를 믿고 함부로 권력을 남용하는 장면을 비판하는 겁니다. 아셨죠? 이놈 권세는 10년을 가지 못하고 꽃은 열을 피지 못한다. 자, 요 장면은 이제 새뚜기가 말한 거잖아요. 이게 양반이 쓰는 뭡니까? 이 유창한 한자어를 갖다가 어떻게 해요? 차용을 한 거죠. 그렇죠? 이런 점에서 언어가 비속어와 양반의 이 언어가 혼재되어 있다는 말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이 권신불년, 권불10년이네요. 권불10년, 화모11홍. 자, 이 말이 이제 뭐냐면요. 권력은 이제 10년을 가지 못한다. 이제 꽃은 또 10일 동안 필 수가 없다. 뭐 이런 얘기거든요. 이게 결국 뭐냐면은 권력은 오래 가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당대 현실을 비판하는 말한 거고요. 양반들의 어휘를 새뚜기가 능숙하게 이제 구사를 했고 그런 걸로 봐서 양반들의 이 허위 의식을 비판하는 겁니다. 아셨죠? 예. 자, 어서 가자. 지체하지 말고 빨리 들어가자 하면서 말뚜기의 패랭이를 벗겨서 채찍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장면도 어때요? 예. 잡아들여라 했을 때 바로 옆에서 또 그 새뚜기가 말뚜기한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특별한 무대 장치가 없이 이 세 인물들이 다 같은 공간에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예. 그래서 말뚜기 너 미쳤냐? 내가 무슨 허세를 부렸느냐? 하면서 이놈아 빨리 가자 하면서 이제 끌고 가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페이지 한번 공부를 하시겠는데요. 잠시만요. 너 술 취했느냐? 하면서 말뚜기가 이제 화가 났잖아요. 새뚜기는 어서 들어가자 그러면서 새님을 향해 말뚜기를 잡아들여 왔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런 장면에서는요 양반의 이 횡포 그 다음에 아직까지는 양반의 권위가 남아있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겁니다. 아셨죠? 네. 자, 8번의 8번째 이제 마지막 장면이네요. 네. 또 양반들이 말뚜기의 맷값을 이제 새뚜기가 흥정하는 장면입니다. 자, 보실까요? 그놈을 엎어놓고 대매 물고 이 말은요 대매라는 거는 아주 심하게 욕하고 크게 꾸짖으라는 얘기고요. 물고를 낸다는 얘기는 죄인을 죽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진짜 죽이라는 얘기보다는 매우 엄하게 다스려라, 엄격하게 죄를 물어라 이 얘기네요. 아셨죠? 그때 새뚜기가 당연한 말씀입니다. 뭐 말뚜기를 엎어놓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면에서도 새뚜기가 어때요? 양반의 권위 인정을 한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사라진 게 아닙니다. 그래서 말뚜기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 양반 앞에서 매 맞아 죽을 모양이니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말뚜기가 가만히 때려다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새님이 무슨 은원들을 하느냐라고 이제 화를 내죠. 그러니까 다름이 아니오라 이놈이 형량을 줄여달라고 합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새님이 여봐라 이놈 아니다라고 얘기하니까 새뚜기가 뭐라 일을 어떻게 할까라고 하니까 새님이 이놈들아 또 무슨 공론을 하느냐. 이 공론의 의미는요 다른 게 아니라 이러쿵저러쿵 이렇게 말이 맞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서 바른 대로 말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새뚜기가 뭐라고 해요? 소인이 새님을 속일 리가 있겠습니까? 말뚜기가 5냥을 준다고 합니다. 안 된다. 10냥을 준다.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15냥을 준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좋아합니다. 새님이. 그러니까 결국 돈 때문에 결국은 어떻습니까? 풀어주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저기 끝에 계신 종가댁 도령님은 집이 어려우니 그렇죠? 세금을 이때까지 내지 못했다. 이런 걸 볼 때 조선 후기 양반들이 어떻습니까? 경제적으로
몰락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돈 연럭량 9돈 9푼 오리는 집으로 보내고 그 나머지는 술 한 사발 사다가 먹어라. 그러니까 이거 뭡니까? 조선 후기의 부정부패, 그쵸? 예, 이거를 잘 드러내주는 그런 시대적인 상황을 제시한 거고요. 그러니까 결국 뇌물이 통하는 사회잖아요. 그러니까 말뚝이의 맷값을 흥정하는 장면을 통해서 조선 후기 양반들이 탐욕스러움과 위선자라는 거죠. 그리고 부패, 부정부패한 생활상 등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시대 상황을, 이런 대사를 통해서. 그리고 새님이 이제 뇌물을 먹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 중에 일부를 또 술값으로 남겨주는 모습은 어떻습니까? 어떤 그 관용의 모습이 아니라 양반들이 이중적이고 탐욕스러우면서 굉장히 인색하다는 겁니다. 아셨죠? 네, 인색한 그러한 인물의 모습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탐욕스럽고 인색하다, 또 이중적이고 부정부패를 일삼는 전형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에 샌님은 악사들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고 새뚱이와 말뚱이는 퇴장합니다. 그러니까 샌님은 악사들이 있는 곳으로 간다는 얘기는 결국 뭐야? 무대와 객석, 악사들이 있는 곳을 구분하지 않고 소통이 자유롭게 오간다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여기까지 공부를 하셨고요. 자, 굉장히 길고 내용은 어렵진 않습니다만 갈래에 대해서 꼭 기억을 많이 하시고요. 이제 표현, 뭐 언어유희라든가 각종 그 표현 등을 정확하게 기억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 고생 많이 하셨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